계양을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우려가 있으신데 뭐 잘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박찬대 의원이 좀 언급한 인터뷰한 내용이 있어서 요 계양을 요즘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계양을 관련된 얘기 잠시 좀 하고 가겠습니다. 먼저 뉴스 영상 좀 보시죠. 아이고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복당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얼굴 크기가 뭐가 지금 앞으로 좋은 일만 있길 바랍니다. 민주당 복당 후 처음 만나 덕담을 주고받은 송영길 전 대표와 정청래 대표.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인천 계양을 출마를 두고 송 전 대표와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 간의 교통정리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을지 관심이었는데요. 뭐 어느 지역에 출마를 하겠다 어떻게 해달라 그런 말씀들을 특별하게 하지는 않았었고요. 민주당 인천시장 후보로 박찬대 의원이 단수 공천되면서 지역구 연수갑도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어느 식으로든 가르마가 타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 의원은 지역구 후임은 인천을 잘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수구 갑은 녹록치 않은 지역입니다. 네. 제가 최초의 민주당 국회의원이었고요. 여기는 보수세가 굉장히 강해요. 인지도도 높으면서 그리고 인천 지역을 잘 알고 있는 분이 나오면 사실은 그게 상대적으로 유리하죠. 인천에서 5선을 하고 인천시장을 지낸 송영길 전 대표가 적임자라는 뜻으로 해석됐는데요. 김남준 대변인이 오면은 뭐 상당히 고전을 내지 못할 것 같긴 합니다. 네. 계양을은 김남준 전 대변인, 연수갑은 송영길 전 대표가 출마해야 모두 승리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박남춘 전 시장님 같은 경우에도 인천시장이었기 때문에 인천 전 지역에 사실 뭐 출마할 수 있는 정도의 지지 기반과 인지도는 가지고 있고요. 민주당은 이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전략 공천을 원칙으로 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여기까지 그 박찬대 의원의 인터뷰 내용을 보셨는데 일단 그 박찬대 의원이 그 지역구를 어쨌건 뭐 누구보다도 잘 아는 그런 정치인이기 때문에 연수구가 연수갑이죠. 연수갑이 그 만만치 않은 그런 지역이라는 거는 뭐 누구보다도 박찬대 의원이 잘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김남준 대변인 같은 경우에 대변인을 하긴 했지만은 정치 경력이 좀 짧아서 과연 이제 연수구에 출마해가지고 승산이 있을 것인가 이 문제도 좀 진지하게 좀 검토를 해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송영길 대표와 그 김남준 대변인이 이제 뭐 서로 이제 개항에 출마하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것 가지고 우리 이제 당원들 지지자들 사이에 뭐 약간의 이제 논란이 있긴 한데 전체 좀 큰 그림도 고려는 좀 해봐야 된다. 뭐 송영길 대표님의 지역구를 뭐 돌려드리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은 그 만약에 또 연수구를 김남준 대변인이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이야기지만은 선거에 출마를 했다가 패배를 해버리면은 이걸 가지고 이제 또 보수 진영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는 이제 무기가 될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치적인 고려까지 해서 뭐 현명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둘 다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는 것이 전체 그림을 놓고 볼 때는 더 유익하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뭐 박찬대 의원은 사실상 이 송영길 대표가 좀 연수구로 왔으면 하는 뭐 그런 뉘앙스로 일단 인터뷰를 한 거죠. 그 김남준 의원이 좀 고전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굳이 한 거는 송영길 대표님과 같이 인천시장까지 하셨으니까 뭐 인천 어느 지역에 출마를 해도 인지도 면에서 뭐 밀릴 뿐도 아니고 또 그 이재명 대통령님만큼의 이제 어떤 비중을 가진 그런 무게감 있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연수구 주민들 입장에서 송영길과 같은 뭐 지금 총리 후보로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총리가 될 사람을 떨어뜨리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는 유권자는 없죠, 거의. 그죠?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정치인의 이제 체급에 따라서 그게 또 지역 발전에도 사실은 큰 도움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총리를 배출한 지역은 여러 가지로 지역 발전에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뭐 연수구 주민들이
총리 송영길 대표가 이제 총리를 할 수도 있는데 예, 그거를 굳이 마다한다? 예, 그런 어리석은 유권자들이 제가 볼 땐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송영길 대표를 아끼시는 분들은 송영길 대표님이 이제 개항에 뿌리를 그동안 내리시고 있으시니까 개항으로 출마하시기를 좀 바라시는 분들이 많은 건 이제 사실인데 전체 그림을 놓고 보면 송영길 대표님이 저는 연수에 출마를 하고 김남준 대변인이 개항에 출마를 해야 둘 다 이기는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렇다면 또 송영길 대표가 향후에 또 큰 정치를 하기 위해서도 송영길 대표 본인을 위해서도 뭔가 후배들을 위해서 길을 열어주는 그런 좀 또 희생의 아이콘 이런 그림을 만드는 것도 송영길 대표님을 위해서는 뭐 저는 나쁠 게 없다고 봐요. 예. 꼭 개항을에 기어이 나가가지고 만약에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송영길 대표님 좋아하시는 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어떤 문제냐면은 만약에 송영길 대표님이 개항을에 출마를 해요. 출마를 했는데 김남준 대변인이 연수에 나가서 떨어져. 이런 모양새가 나오면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님이 개항에 출마를 하고 김남준 대변인이 결국 어쩔 수 없이 연수구로 밀려나가지고 연수구에 출마를 했는데 만에 하나 김남준 대변인이 연수에서 떨어졌다. 이렇게 되면 그 후폭풍이 또 작지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송영길 대표님을 위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결코 위하는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거야. 그렇잖아요. 김남준을 밀어내가지고 그 이재명 대통령님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남준을 밀어내가지고 연수로 보냈는데 연수에서 떨어져 버려. 그럼 그 정치적 책임이 송영길 대표한테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고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님도 정치적인 데미지를 입게 되고 송영길 대표도 결국은 후배 밀어내가지고 본인 밥그릇 챙겼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다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논란을 할 필요가 없는 문제예요. 예, 논란을 할 필요가 없는 문제고 지금 이런 구도는 제가 볼 땐 괜찮아요. 이런 구도라는 건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이렇게 김남준과 송영길이 뭔가 경쟁하는 듯한 이런 상황이 만들어져 가지고 계속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잖아. 그래서 김남준 뭐 송영길 대표님이야 그 인지도를 더 쌓을 뭐 그런 필요가 없지만은 김남준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체급을 좀 올려야 되죠. 예, 그리고 인지도를 쌓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뉴스가 계속 나오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이것도 뭐 저는 의도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예, 송영길 대표님이나 김남준 대변인이나 둘 다 의도한 부분이 있는 거다 이거는. 그래서 뭐 계속 두 분이 뭔가 경쟁하는 듯한 구도를 만들면서 김남준 대변인의 인지도를 높이는 뭐 이런 전략은 뭐 나쁠 건 없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지지자들이 너무 과열이 돼가지고 막 싸우는 뭐 김남준이 죽일 놈이다. 야 송영길이 양보해라. 이러고 싸우는 구도를 굳이 만들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야. 그리고 이거 교통정리돼요. 누가 연수를 가게 될지, 누가 개항을 가게 될지를, JS님, 최한욱이 똑바로 평론해라. 소나무당에서 탈당했냐? 송 대표한테 서운한 거 있냐? 저 소나무당에 입당한 적이 없는데요. 뭐 잘 알고 쓰시지. 그리고 아니 내가 좀 어디가 모자라요? 이거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들어? 이런 정도 평론을 하는데 이것도 못 알아들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 그게 송영길 대표를 위한 일이 아닐 수도 있다고. 좀 뭔가 좀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 이거 털레반이야? 뭐 지능이 떨어져? 아니 이게 제가 무슨 송영길 대표가 미워서 하는 얘기예요? 송영길 대표님을 위해서 하는 얘기잖아 지금. 그렇게 지능이 떨어지면 이런 방송 보지 말고 가서 뉴스공장이나 봐. 지금 다스베이더 하잖아. 다스베이더 봐 가서 김어준이랑 놀아. 왜 여기 와서 난리야. 씨. 그 소나무당 당원이야? 그 송영길 대표 망신 주고 다니는 거예요. 쪽팔리게 만들고. 자, 이와 관련해서 송영길 대표님이 오늘 장르만 여의도, JTBC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을 해가지고 또 언급하신 내용이 있어요. 이것도 한번 잠깐 들어보죠.
제가 일관되게 말씀드려 저는 계양구에 있습니다. 결정은 당에서 하십시오 이런 거죠. 아니 김남준 출판 기념회에 직접 참석했잖아요. 아 그럼 의지가 명확한 거예요, 거의 정청래 뭐 거의 대표는? 공개적 지지 선언한 거 아닌가. 섭섭함이라고 보다도 글쎄요. 지금 아주 예민한 지역에 당 대표가 특정 후보 출판 기념회에 가서 공개적 지지를 한다. 어떻게 비춰질지 그거는 뭐 당원들이 판단하겠죠. 제가 일관되게 말씀드려 저는 계양구에 있습니다. 결정은 당에서 하십시오 이런 거죠. 아니 김남준 출판 기념회에 직접 참석했잖아요. 아 그럼 의지가 명확한 거예요, 정청래 거의 뭐 대표는? 거의 공개적 지지 선언한 거 아닌가. 섭섭함이라고 보다도 글쎄요. 지금 아주 예민한 지역에 당 대표가 특정 후보 출판 기념회에 가서 공개적 지지를 한다. 어떻게 비춰질지 그거는 뭐 당원들이 판단하겠죠. 자, 제가 이게 꽃놀이패다 이런 말씀을 어제 드렸잖아요. 근데 송영길 대표님이 저는 아주 영리하게 이용을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예, 정청래를 대단히 난처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송영길, 나는 계양구에 있다. 당에서 알아서 판단해라. 그런데 김남준 출판 기념회는 왜 갔냐? 김남준 지지 선언을 한 거 아니냐? 우리 당원들이 보고 평가를 할 거다. 그러니까 소영길 대표님도 그 정청래가 어떻게 결정을 할지를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예, 이미 알고 있어. 야, 네가 김남준을 대놓고 지지를 하지 않았냐? 그럼 뭐 그거는 계양에 김남준을 공천하겠다라는 뜻 아니냐? 예. 독일이보님 컨설된 슈챗 생존 신고요. 예, 최평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정청래는 저게 지금 대단히 난처한 상황이라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죠. 그 뭐냐? 김남준을 만약에 연수로 보내면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우리 당원들이 이 정청래가 미쳤냐? 이재명 대통령의 복심을 사지로 보내냐? 이 죽일 놈아. 그러고 다 들고 일어나요. 그렇게 되겠죠? 예? 김남준을 만약에 연수로 보냈는데 송영길 대표를 계양에 공천을 하고 김남준을 연수로 보냈어. 근데 김남준이 가서 떨어져. 이렇게 되면은 정청래가 대통령님 등에 칼을 꽂으려고 김남준을 사지로 내몰아 가지고 김남준을 죽였다. 이런 이제 선거 끝나고 이런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응? 그리고 선거 전에도 그러겠지. 야, 이 정청래 이 죽일 놈이 대통령의 최측근을 사지로 보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이제 또 반대로 자, 그러니까 김남준을 연수로 보내는 거는 정청래 입장에서는 이게 대단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렇다고 송영길을 그럼 연수로 보내. 그러면은 아까 JS님인가? 그분처럼 송영길 대표를 지지하시는 특히 우리 호남 유권자들 있잖아요. 호남에 이제 송영길 대표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호남 유권자들이 저 배은망덕한 놈, 저 배신자, 인간 쓰레기 새끼 우리 송영길을 또 사지로 내몰아? 우리 송영길이 언제까지 희생을 해야 돼? 왜 우리 송영길만 희생을 해야 돼? 정청래가 송영길을 죽이려고 송영길이 당대표 나올까봐 연수구에다가 송영길을 묻으려고 송영길을 연수로 보냈다. 이게 이렇게 돼 있어 지금. 그래서 양쪽으로 어떤 경우의 수라도 욕먹는 상황이 되는 거고 송영길 대표님이 인터뷰 나가서 일관되게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그 일관된 얘기가 뭐냐? 일관된 얘기가 당에 따르겠다.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모든 책임을 정청래에게 다 뒤집어 씌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청래에게 다 뒤집어 씌우고 있는 거야. 송영길 대표님이 일관되게 하고 있는 건. 예, 물론 뭐 당대표를 출마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좀 뉘앙스가 바뀌었어요. 송영길 대표님이 며칠 전만 하더라도 당대표 출마 생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최근에는 이게 뭐 당원들의 뜻이라면은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 뭐 이런 정도 뉘앙스로 바뀌더라고. 그래서 제가 좀 느낌이 온 게 뭐가 있냐면은 이게 카드가 바뀔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카드가 바뀔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지금 송영길 대표님이 여론조사를 돌려보니까 괜찮아요. 그죠? 지난번에 이제 뉴스토마토인가요? 스트레이트 뉴스인가? 하여튼 거기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송영길 대표님이 1등이 나왔어. 아주 근소한 차이긴 한데. 그래서 송영길이 1등, 그 다음에 정청래가 2위, 다 뭐 한 27, 8% 정도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김민석 총리가 3등을 했어요. 그런데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를 출마했을 경우에 송영길 지지층이 김민석으로 다 흡수되기는 어려워요.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남에 지지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송영길 대표가 출마를 안 하고 김민석 총리만 출마를 했을 경우에 송영길을 지지했던 송영길 지지층이 김민석으로 다 흡수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런데 이 반대의 경우는 송영길 대표가 출마를 할 경우에 당대표로 출마를 할 경우에 김민석 총리 지지층은 절대 정청래한테는 안 가요. 이거는 확실한 거야. 정청래한테는 절대 가지 않아. 그러면은 김민석 지지층은 송영길한테 다 흡수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대표 선거를 공학적으로만 제가 이걸 공학적으로만 따져보는 겁니다. 공학적으로만 따져보면은 송영길 후보가 당대표로 출마하면 정청래를 이길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건 맞아요. 더 높아지는 건 맞다. 그리고 털레반들이 김민석 총리는 계속 공격을 했는데 송영길 대표는 지금 공격하기가 어려워요. 당대표를 출마한다고 하더라도 송영길 대표를 공격하는 거는 사실 자기들이 명분도 없고 부담도 있어. 송영길 대표가 그동안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왜 송영길 대표를 공격을 하냐? 이런 역풍을 맞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탈레반들이 김민석 총리에 비해서는 저는 송영길 대표를 좀 조금 더 공격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문제가 좀 진지하게 검토될 수도 있다. 이건 제 그냥 추론이에요. 추론이다 지금. 김민석과 송영길이 사실 당대표에 확실한 카드가 있다면 김민석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님을 계속 돕는 게 대통령님께는 사실은 더 좋은 일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난번에 당대표 선거에서 박찬대 의원이 너무 큰 차이로 패배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동안은 김민석 총리 외에는 대안이 없는 그런 형국이어서 저는 이제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를 해야 된다라고 일관되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송영길 대표가 본인이 이제 사실 당대표를 한번 하셨기 때문에 또 출마하는 게 약간의 부담은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당대표를 한번 해보실 생각이 있다라면은 그동안 김민석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님께 큰 힘이 됐기 때문에 차라리 그러면은 더 정청래를 이길 확률도 송영길이 높은 상황이고 미카 기무라님 송영길 전 대표의 전략에는 저는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가 호남 쪽 표를 가져오면서 지금 조털레유가 호남 쪽에 공을 많이 들여놨는데 호남 쪽 표를 갈라치면서 가져오면서 김민석 총리 지지층을 즉 뉴 이재명을 흡수해서 정청래를 잡는 게 이게 당대표 선거에서는 좀 조금 더 승산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한편에 들었고 또 한편은 김민석 총리가 그래도 대통령을 계속 도와드리는 게 지금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야 이재명 대통령님이 부담을 좀 덜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렇다라면은 송영길 당대표 카드도 지금은 아마 검토를 좀 해봐야 될 단계가 아닌가. 이건 뭐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송영길 대표님도 약간 요즘 발언이 입장이 조금 바뀌고 있어서 이것도 이제는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단계에 좀 접어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송영길 당대표, 김민석 총리 이 카드도 우리가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는 제가 하루에 10분씩 방송 시간을 좀 줄여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시 43분이니까 오늘은 12시 반이 넘지 않도록 제가 조금씩 줄여가지고 한 2시, 12시 안팎에서는 방송을 좀 끝내도록 할게요. 저도 힘들고 보시는 분들도 힘든 것 같아. 보시는 분들도 힘들어서 12시 안팎에는 방송을 끝낼 수 있도록 좀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몇 가지 얘기만 조금 더 하고 가죠. 자, 이게 지금 서울시장 토론회 횟수를 늘려야 된다. 그러면서 서울시장 후보 3인이 뭐 집단 반발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김영배, 박주민, 전현희 의원이 6일에 비공개 회동을 하는데 지금 온라인 토론 2번만 하고 바로 여론조사와 경선을 붙이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특정 후보를 꽃가마에 태우는 식의 맹탕 경선은 곤란하다 뭐 이런 주장을 하면서
지금 경선 방식에, 서울시장 후보 경선 방식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 제기는 저는 동의를 해요. 그죠? 이게 온라인 토론회, 사실 이게 데일리 민주에서 온라인 토론회를 하는데, 이게 흥행을 위해서도 데일리 민주 지금 완전히 죽은 채널 됐잖아요. 예? 그 정청래 민주가 되면서 청래 민주가 됐어. 데일리 민주가 아니고. 청래 민주가 되면서 데일리 민주 조회수 자체가 안 나와요. 최한욱 TV 짤 수준도 조회수가 안 나와. 근데 여기서 데일리 민주에서 지금 온라인 토론회를 해가지고 이게 제대로 붐업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뭐 서울시장 선거 여론조사 결과가 좋게 나온다고 해서 이렇게 안일하게 하다가 크게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온라인 토론회 2번만 하고 여론조사를 한다라는 거야.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뭐 특정 후보를 꽃감아 태우는 식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좀 과한 반응인 것 같고, 대단히 어쨌건 좀 형식적으로 경선이 진행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서울시장 경선 정도면은 지상파 토론회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는 지상파에서 받아줄 텐데. 적어도 뭐 종편에서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걸 델리 민주에서 한 2번 하고 끝내겠다라는 건, 이거는 사실은 결과적으로 볼 때 뭐 의도적으로 정원호 후보를 미는지는 모르겠는데, 결과적으로 볼 때 정원호를 거의 뭐 단수 공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뭐 저는 그런 방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온라인 토론회가 아니라 방송 지상파에서 뭐 받아줄진 모르겠지만은 당에서 그 정도 정치력도 없어요. 집권 여당인데. 집권 여당이 그 정도 정치력도 안 되나? 지상파 3사에서 적어도 한두 번 정도 토론회는 진행을 해야 된다. 그게 그래야 경선 붐업도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은, 자, 이게 지금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당원들이 많이 시청하는 유튜브 매불쇼나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같은 곳에서 토론이 열려야 제대로 된 검증이 된다. 이게 지금 할 소리입니까? 지금 이 판국에? 이 사람들이 눈치도 없고 참 감도 없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 털레반들 데리고 선거를 치르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는. 아니 지금 매불쇼나 뉴스공장이 완전히 이게 민주당을 뭐 대표하는 민주당 당원들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그게 다 털레반들이고, 털레반들 모아놓고 뭐 정원호 공개 처형하자는 거예요? 인민재판 하자는 거야? 지금 박주민, 전현희, 김영배 이 세 후보의 공통점이 뭡니까? 이거 친문 아니에요, 친문들. 이걸 토론회라고 하자고 이런 아이디어를 내는 게, 지금 안 그래도 김어준 문제 때문에 시끄러운데 조스 공장하고 조불쇼에서 경선을 하자? 이런 말 같지 않은 소리를 이렇게 뻔뻔하게 하니까 욕을 처먹는 거야. 이 친문들이 지능이 떨어져도 크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땐 거기서 무슨 토론회를 한다고 본인들이 유리하지도 않아. 제가 볼 때는 김어준이 살짝 숟가락 얹어놨어요, 정원호한테도. 거기 뭐 어쨌건 뭐 임종석 라인이 있기 때문에 지들도 그 비집고 한번 들어가 보려고 살짝 숟가락 얹어놔가지고 조불쇼나 조스공장에서 뭐 토론회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다른 후보들한테 크게 유리할 것도 없어. 제가 볼 때는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진짜 이렇게 되면은 그 사회는 누가 보고 진행은 누가 할 건데? 김어준이 진행하고 최욱이 진행을 해? 사회를 봐? 이 공정한 토론회가 되겠습니까? 참 한심합니다. 예? 이게 민주당 저는 의원들의 이 인식 수준이 참 이거밖에 안 되나? 예? 이렇게 저열한가? 참 안타깝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친명 학살 이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예, 당대표 선거 안 도와서냐 민주 공천 탈락자 정청래 공개 항의. 예. 그래서 지금 한평군수 공천심사 과정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조성철 대통령직성 지방시대위원회 자문위원이 정청래를 찾아서 항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인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전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이 나왔는데 중앙당 최고위원회에서 부적격으로 뒤집었다라는 거야. 지역에서는 괜찮다라고 판정을 했는데 중앙당에서 이게 뒤집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조성철이라는 분이 더민주혁신회의 전남 상임대표
였다는 거예요. 아니 그 누가 봐도 좀 보복성이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 지난번에 유동철 후보 컷오프 시켜가지고 도당 시당위원장 선거할 때 그게 큰 논란이 됐잖아. 근데 하필 지역에서도 적격 판정을 내린 사람을 더민주혁신회의 그것도 상임대표를 중앙당에서 굳이 부적격 결정을 내린다라는 게 무슨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 이런 짓을 하죠?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인가 이렇게 봤더니 왜 부적격 판정이 났는가 이렇게 보니까요. 97년도 97년도 식품위생법 위반 97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이 처음으로 민주정부를 수립을 했어요. 그때 있었던 일입니다. 20년 얼추 30년 전 일이에요. 얼추 30년 전에 있었던 식품위생법 위반 이걸 가지고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라는 거야. 30년 전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근데 이것도 알고 보니 신용 문제를 겪었던 대학 친구 부탁으로 사업자 명의만 빌려줬고 실제 업소를 운영한 적이 없다. 당시 광주 경실련에 재직 중이었고 이를 입증한 계좌 자료와 관련자 진술도 제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확인이 쉽게 가능하죠. 광주 경실련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하니까 광주 경실련 쪽에 확인을 해보면 되는 문제예요. 간단하게 확인될 수 있는 문제야. 그리고 그걸 다 떠나서 97년도에 식품위생법 뭐 어느 정도 심각한 범죄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식품위생법이라는 게 이게 사실 대부분 경범죄에 해당되는 그런 범죄 행위잖아요. 근데 그것도 30년 전에 있었던 일을 털어가지고 그걸로 부적격 판정을 내린다? 아니 이거는 누가 봐도 보복공천이라는 그런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지. 이걸 또 최고위원회에서 이런 결정을 했다라는데 진짜 이거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니까 우리 당원들이 지금 우려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정청래에 대해서.